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처음 말과 글을 배울 때 반대말, 비슷한 말 등을 배우죠. 밤의 반대말은 아침, 동무의 비슷한 말은 친구. 그리고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장애인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뜻이 담겨 있죠. 키가 크고 작은 것처럼 피부색이 짙고 옅은 것처럼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때론 조금은 특별하다고 여겨도 좋을 차이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취업날인 이 시기에 장애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크겠죠.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김영배 원장 연결해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하기까지 한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남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평균 기온보다 5도 이상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이 가수에게 뛰어난 음악적인 역량과 매력적인 목소리를 선물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자신의 딸인 아이샤 모리스의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 노래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시각장애인 아티스트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2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자체별로 하루 종일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 축제는 안 되겠죠. 어제 서울시는 제15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엊그제였군요. 전문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을 비롯해서 서비스직 등 구인을 원하는 약 30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앞으로 더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김영배 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이었나요? 그 행사가? 힘 많이 쏟으셨겠어요.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네. 그 박람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박람회장은 항상 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열기가 비장애인 못지않게 우리 장애인 구직자분들의 열기가 굉장히 가득 찬 행사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좀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수요일에 박람회장에서 볼 수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장애인의 날인데요. 오늘이 4월 20일.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81년 유엔 총회에서는 그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그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를 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그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또한 그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날짜는 오늘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법정 기념일도 만들어 놓고 또 교육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화시키고 그 횟수도 네. 늘리면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은 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는지요? 많이 바뀌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보면은 이제 과거에 80년대 이후부터, 물론 그전에부터 많은 사회기관이라든지 종교기관에서도 노력해 오셨겠지만은 한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제 전 지역이나 영역별로 또 아니면 분야에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나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사실 많이 바뀐 것은 현실적인 거고요. 예. 정부에서도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금지법, 또 장애인 인권센터 설립 등 장애인 또 고용장려금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된 시선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체계들을 법적인 것을 두루해서 아마 이렇게 다져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뭐 지자체도 노력을 해왔고, 민간 단체에서도 특히 장애인분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게 이제 좀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 보이는데요. 아, 그럼요. 네. 특히나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비롯해서 퇴직한 분들은 앞으로 더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제2의 직업을 골라야 하나, 이런 고민 참 많으신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존권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생존권을 또 떠나서 건강하고도 문제가 연관이 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성취감, 도전의식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굳이 장애인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구인 사업체들이 있고요. 예. 그 사업체들의 이제 직무별 저희가 수행을 많이 고려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부 이제 장애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장애인들 한 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일부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노동시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도.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최중증 장애인들이 일하시기가 좀 힘든 이제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제한 모든 신체적 또 어떤 정신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어떤 직종이라든지 또 적성을 고려해서 또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또 일자들이 저희가 시나 자치단체 또 노동부 관련 부서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일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최근에 기업 연계형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하고 이제 연계해서 그 재택근로인들 이제 중증 장애인이겠죠. 예. 그 재택근로인 양성 과정을 운영하면서 출퇴근이 어려우신 우리 이제 중증 재가장애인들의 좀 저희가 교육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산 선별 업무 등 일자리를 좀 제공해서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비롯해서 기업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작년 이제 한국장애인공단에서 2017년 4분기 그 장애인 구직 및 구인 취업 동향 이제 자료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5,859명의 그 장애인 분들이 취업한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그때 한 5,800분 정도가 취업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250만 명 중에 이제 경제 인구라든지 취업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라든지 동향조사는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울시로 봤을 때 한 39만 명 정도 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은 한 19%에서 20% 정도가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최대한 19% 정도만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취업박람회를 엊그제 열었는데 이 박람회가 좀 더 크게 열리면 좋겠어요. 어떤 박람회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금년에 15회를 행사를 했고요. 민간 지방자치단체는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장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구직 장애인분들의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구직 등록부터 취업 알선 또 취업 알선 후에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직 장애인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우리 구인 기업체들을 발굴해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장애 유형별 직무 및 과제 분석 등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그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분위기를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업은 한 몇 개나 참여를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285곳의 사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떤가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참여한 건가요?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이었나요? 좀 향상됐습니다. 금년에 최저임금도 오르고 또 노동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비장애인들도. 근데 우리 장애인분들은 더 어렵죠. 그래서 다행히 기업에서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네. 취업난이고 또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박람회 참가에 좀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기업들은 어떤 직종이었습니까? 올해 좀 특색이 있었던 것은 이제 동원그룹이나 롯데 계열 쪽에서 대기업에 좀 참여가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운전이나 운송 또 배송직이 이제 확대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참여를 이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박람회에 이제 참여하는 직종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직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 또 단순 생산직 또 상담직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또 편집 디자인을 좀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섬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편집 디자인 또 어떤 컨텐츠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또 웹이나 웹 개발 등 다양한 그 직종들이 이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많은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직군들을 많이 이번 박람회장에서 소개를 한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한 얼마나 찾아오셨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서울 무역전시관의 세택에서 운영이 돼 있는데요. 박람회 참가 수는 아마 9,600여 명 정도 이상이 참여한 거로 저희가 집계됐습니다. 우리 박람회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8일 수요일 날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날씨가 그날 참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요. 그래서 전년 대비 아마 참여율이 좀 다소 향상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285곳의 사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0,000명 가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쟁률이 치열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은 이런 박람회에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저희 취업박람회 현장에 오시면 이제 비치되어 있는 구직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구직 장애인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종별 부스를 찾아서 그쪽에 인사 담당이나 또 업체 대표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또 이제 그제 참여 못하신 우리 장애인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구직 참여했던 업체들이
4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온라인 박람회를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검색하시고 그 이제 관련되는 홈페이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업체들이. 예. 그래서 그 업체들을 본인들이 내가 원하는 직종 또 내가 근무를 조건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또 원거리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본인들이 체크하시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수요일에 열렸던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뭐 일 때문이나 아니면은 여건상 못 오신 분들은 온라인 박람회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꼭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장애인분들이 특히 원하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뭐 인기 있는 직종이라든지. 그건 아마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의 어떤 성향은 일단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구직 장애인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 또 선호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그 부분에 어떤 많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도 원하는 또 큰 회사들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저희가 보면 이제 장애인분들이 난 직무도에 좀 상관없이 좀 급여를 좀 많이 주는 이런 곳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어떤 장애인분들은 급여는 좀 다소 적더라도 내가 좀 원하는 시간만큼 그 파트타이머만 좀 희망하시는 이런 분도 좀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출퇴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가정에서 좀 내가 좀 재택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없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유형의 일자리를 희망하고 계시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예. 네네. 요즘에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의무 고용률이 있고요. 2.9%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지금 3%가 되고 저희 서울시에는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은 어떻게 제재할 건 없나요? 그냥 자율에 맡기고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50인 사업장에 대해서 그 의무 고용률을 못하게 되면은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몇 명 이상 채용한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그냥 당장의 뭐 목소리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수박 겉핥기식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려면은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일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또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장애인이 보는 어떤 편견,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될 부분도 있고요. 어떤 저희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장기적인 어떤 일자리나 또 장기적인 일자리를 문제적으로 봤을 때 취업 목적이라든지 개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법적 의무용으로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기업에서 사회 공헌을 떠나서 장애인들이 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저희도 어떤 준비가 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준비가 돼 있고 기업에서도 우리 장애인들만 많이 뽑아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비장애인에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뭐 어려서부터 교육도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국 보니까 그 차별을 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점이 없다. 그냥 동료일 뿐이다.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던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기업 그리고 우리 전 사회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김영배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노래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로의 하얀 나비인데요. 재즈 보컬 말로의 하얀 나비, 역시 시각장애 아티스트인 전재덕 씨의 하모니카 곡이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이 곡 듣고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보도팀 김항배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원도심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인천시는 연수구 옛 송도, 그리고 중구 동인천역, 부평구 등 원도심 7곳을 혁신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누딜 사업과 맞물려서 추진되는 원도심 회복 사업으로 사업별로 최소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평구 굴포천 일대를 환경혁신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굴포천을 완전히 복원할 계획입니다. 굴포천은 인천가족공원에서 부평구청을 거쳐 경인 아라천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21km인데요. 이 중 도로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평일동 주민센터에서 부평구청 약 1.2km 구간을 걷어낼 예정입니다. 예. 총 사업비는 시비와 국비, 민자 유치를 합쳐서 총 1,570억 원 규모이고요. 2022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굴포천이 복원돼서 서울 청계천과 같은 관광 명소가 된다면은 지금 부평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예. 네, 또 다른 원도심 지역 개발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옛 송도 지역은 상업과 쇼핑 혁신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인천발 KTX 역세권 인근 지역으로 28,0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계획이고요. 중구와 동구는 영상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상 플랫폼을 조성하고 남구 주안역 일대에는 아름 거리 만들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남동구와 서구에는 쇼핑과 창업이 가능한 혁신지구, 계양구는 방송 인프라 사업 등이 진행되며 대부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일부에서 장애인 취업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청년 실업 문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인천시 청년 취업 문제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인천시의 청년 실업률은 떨어지고 청년 고용률은 높아져 2분기 연속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인천의 올해 1, 4분기 청년 실업률은 9.5%인데요. 이는 전국 평균, 7대 도시 평균 실업률 10%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률 역시 1, 4분기 4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4%보다 3.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2분기 연속 청년 고용률은 특광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결과는 인천시가 일자리 경제국을 신설해서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추진과 시 재정 건전화에 따른 성과를 청년 일자리 정책에 우선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창업 기반 구축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 재기 펀드 375억 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청년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소식은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인천시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미세먼지와 철도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자 이렇게 인천시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자 상생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미세먼지 사례처럼 수도권의 환경은 물론 교통, 안전,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생활권이므로 함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효율적인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은 경인 전철과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아라뱃길에서 한강 유람선 재개,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신도시 연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등 모두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방송보도팀 김황대 주무관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나가 있는 중부일보 오정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정인입니다. 네, 경기도가 생활 안전과 일자리, 관광과 같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를 도정에 접목시키다는 점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축적한 150억 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도정 전 분야에 활용합니다. 2015년부터 일자리, 관광, CCTV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들을 도정 전 분야에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빅데이터는 주요 정책 수립은 물론 현황 파악 및 개선 사항 발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빅데이터는 아파트별 경제인구, 취업 및 실업인구 등을 알 수 있고 카드사 매출 빅데이터의 경우 관광, 상권 등의 정책 수립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 내 은퇴 세대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베이비 부모 등 은퇴 예정자나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재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네, 경기도는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통해 은퇴 세대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배, 타일, 전기 등 생활 관련 기술을 배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생활기술학교 수강생은 이달 30일까지 모집이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340명 내외이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와 은퇴 예정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기관은 한국산업기술대, 경민대, 안산대, 성결대, 중앙애견미용학원, DK애견미용학원 등 6곳입니다. 모집 기관별로 교육 과목과 수강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오는 6월 중순까지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네요. 네, 최근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아파트 위기 가구 발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전기 요금 등 공과금 연체 정보와 아파트 관리비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6,377개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관리비 연체 비율이 비교적 높은 LH 임대 아파트 341개 단지 약 29만 호를 집중 점검합니다.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사업과 월세 보증금 5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 등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가정의 경우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했던 참 고난이 많았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네요. 네, 맞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해온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오랜 논의 끝에 20일 오늘 시행됩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격일제 근무 형태가 1일 2교대제로 전환돼 이들의 처우 개선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도는 14개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요. 향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버스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가 많았던 과거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 일괄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는 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의회를 비롯해 각 지자체 등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마찰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경선 후보들로부터도 끊임없이 질타를 받았는데요. 제도 추진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 임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했다, 14개 시군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다, 특정 버스 업체를 배불리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안전운전과 근무환경 개선, 도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조례 위반이나 편법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상황에 민선 7기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교통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경기도가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174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이용하기 편하겠죠? 네, 경기도가 올해 총 160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174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상버스는 승하차 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버스인데요. 따라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입 대상은 수원, 김포, 고양, 남양주, 포천 등 19개 지자체이며 전기버스 48대, 하이브리드 버스 10대, CNG 버스 116대 등 총 174대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559대가 도입된 데 이어 올 연말이면 총 1,733대의 저상버스가 경기도 내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경기도 저상버스 추가 도입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게 돼 이동권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중부일보 오정인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4월 20일에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 아시겠죠? 지난 평창 패럴림픽 클로징 무대를 꾸몄던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강원래 씨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강원래 씨도 그 패럴림픽 무대에 섰던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다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강원래 씨가 또 예쁜 아기를 등남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기억에 남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